자, 오늘은 우리 1인 창직 과정의 미니 토크로 유명한 박병준 마술사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박병준 마술사는 왜 마술을 해요? 마술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마술하신 지 얼마나 됐죠? 마술한 지는 경력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왜 마술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시골을 내려가면 할머니들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너무 이제 재밌다고 막 귀엽다고 고를 때부터 그런 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그냥 즐거웠다기보다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박수치고 해주시면서 이제 용돈 쥐어주시는 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제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모임이었던 자리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음 카페에서 모임 동호회가 활성화가 될 시점이라서 그냥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뭐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런 모임에 이제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기자랑으로 마술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마술 딱 보여줬는데 아주 간단한 마술이었어요. 담배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마술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한테 여자분들이 막 모이더니 막 어떻게 한 거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인기 스타가 되는 걸 보고 나도 이제 여자 친구를 사귀려면 이제 마술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분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마술을 이제 조금씩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은 이제 여자를 사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술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마술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한 여자를 바라보기보다는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하겠다 해서 다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단점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술사를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지점에 이제 가서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평생 마술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평생 직장이자 평생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게 이게 내가 앞으로 평생 직업이면서 직장인 이거를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의 이런 장기가 잘 맞아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술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딱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좀 수줍게 앉아 있다가 마술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눈빛이 막 달라지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면서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되면서 마술을 하게 됐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마술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딱 마술을 하고 나서의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에 완전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밌네, 사람들이 즐거워해주네 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 봐서 요거는 계속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 종종 있겠지만 친구들 중에는 마술하는 사람은 혼자죠. 네, 제 친구들은 이미 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좀 안정된 쪽을 추구하는 반면에 저는 조금 프리랜서나 아니면 좀 더 활동적이고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위에는 다들 직장인들이 많죠. 그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마술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 일단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 음.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뭐 약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시킨 대로 네, 해야 되고 짜여진 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좋아하고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간다라는 그런 거에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마술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것 같긴 한데 15년 전만 해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마술사 하면은 이 손가락 꼽을 정도 몇 명 없었잖아요 그때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마술사야말로 편견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편견들을 부딪히게 되거든요. 방금 보셨듯이 마술에 대한 의심, 저는 즐거움을 주려고 왔지만 의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저는 아이들 앞에서 꿈과 희망을 얘기하지만 결국 사기꾼이 되어 있고, 마술 막 끝나고 물론 즐거워해주고 막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사인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막 사기 당했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아쉬워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나도 내 질문을 잊어버렸어. 네. 그래서 그런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보니까 우리 저 박병준 마술사도 이 새로운 마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과거에는 마술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요. 많이 배우는 쪽이었으면 지금은 사람에서 얻습니다. 사람. 네. 지금 저의 모토가 사람이 마술이거든요. 사람이 마술이다. 삶이 마술이고 사람이 마술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삶에서 얻어지는 그런 통찰이라든가 그런 경험치들을 저희 마술에서 녹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오늘도 지하철에서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제 어렵게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지하철을 가시는데 그 분의 이 행색에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구나. 남들보다 진짜 몇 배는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열정이나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들을 저는 이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전달해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죠. 그래서 마술을 막 보여주고 나서 뭐 어떤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뭐 아까 편견 뭐 이런 것들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직장에 대해서 창직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것 또한 어쩌면 편견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냥 뭐 왜 일을 해 그냥 평생 벌어놓은 돈으로 뭐 먹고 살아 왜 돈을 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또 뭔가 계속 투자하고 계속 배우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은 스스로의 편견을 어떻게 깨느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라 너무 길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우리 박병준 마술사의 인생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삶이 마술이다. 삶이 마술이다. 예. 제가 그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장충중학교 1학년들하고 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1학년들한테 와서 좀 한번 이렇게 내가 하는 오늘 얘기했던 일은 왜 그러냐면 애들도 그 창직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제 꿈이나 이런 걸 가질 때 나 마술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16명인데 네. 한번 초대하면 오시겠습니까? 저의 영광이죠.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두 분만.
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구경은 많이 어렸을 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간단한 거라도 원리를 알고 싶은 심리가 많은 분들. 그 개방해도 되는 거 간단히 원리 하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그걸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들은 이 마술의 현상보다는 해법에 관심들이 많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여자가 3등분 되는 마술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궁금하다. 30년 동안 궁금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사실은 답을 안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마술사의 그 어떤 그 직업의 그 중요한 그 뭐라 그러죠? 영업 비밀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영업 비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와 진짜 그런 거였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비밀을 알면 마술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렸더니 오히려 실망을 해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는 것 때문에 맞아. 제가 이게 좀 거기에 답변이 되는 걸로 하고 한 번만 더 질문 혹시. 예? 네. 그래도 예, 궁금하시면 예, 봉투해 예. 주시면 예. 교수님 질문하다가 중간에 이제 말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이 폐기가 사람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직업을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제가 좋으니까요. 네, 그 맞아요.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그 15년 전만 해도 이 마술이 인기가 없었을 때인데 어떻게 마술을 하게 됐냐. 물론 저도 그런 직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제가 마냥 좋아하는 거를 그 당시부터 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왔었던 것 같고 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네. 예, 뭐 조금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박병준 마술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